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뭘 다룰까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육군이 정말로 가지고 싶어했던 무기 체계가 아파치였잖아요. 그리고 차분히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36대 추가 도입 계획이 잡혀 있다가 이게 잠정 보류되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약 4조 7천억 정도 되는 헬기가 이렇게 비싼 줄은 처음 알았어요. 이게 36대. 그러니까 한 대에 1조가 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관련 유지보수, 탄약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아파치를 수입하게 되면 아파치 관련된 기술자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봤는데 우리 항작사의 901 대대 거길 가보면 그 기술자들, 미국의 보잉사에서 파병 나온 기술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비용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이게 보니까 육군 1년 방위력 개선비가 약 6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7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는 국방부랑 방사청에서 도입을 보류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도입 시점부터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았죠. 밀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둘로 완전히 갈렸죠. 아파치를 왜 사냐? 무용론. 헬기. 그렇죠. 무용론 얘기 나오고 그게 굉장히 힘을 또 받았던 게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더 그랬는데 좀 더 깊게 분석을 하자 그러면 뭘로 대체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헬기 무용론도 종국에 가서는 전차 무용론이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 전차에서 보완을 한다 그러면 전차는 아직도 필요하고 그렇죠. 당연히 전장을 누비는 주요 무기 플랫폼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인 공격 헬기도 역시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한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국방부나 이제 수뇌부에서 추가 36대를 더 들여오고자 한 가장 큰 목적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공세 작전에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신속 대응 사단.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제2 신속 대응 사단을 사실은 모든 무기 체계를 어느 정도 편제화하고 갖춰놓은 다음에 창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창설한 거야. 일단. 그래놓고 신속 대응 사단 예하에는 제2작사에 있었던 201 여단하고 203 여단을 예속시켜가지고 그냥 사단화한 거예요. 근데 무기 체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와서 전시회를 걸 보면은 박격포도 자주화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헬기도 더 들여오려고 하고. 그거의 하나의 일환인 게 바로 특수작전 기동 헬기들을 호위할 수 있는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항속거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대안이 있느냐? 아파치밖에는 없어요. 사실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아파치의 제한적인 찬성론자였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대안을 내세우고 무용론을 주장했으면 저도 인정했어요. 근데 없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한계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안은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제가 원래 국회 방송 잘 안 봐요. 국회 방송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국방위원회에서 하는 것만은 그냥 채널 고정으로 한번 보게 돼요. 안 사람의 어떤 허락을 눈치를 좀 보지만은 일단 잠시라도 봐요. 시간대가 위험한 시간대 아닌가요? 그러죠. 그렇죠. 드라마 할 때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황금 시간대인데. 그래도 조금만 볼게. 그리고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면 좀 봤는데 이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봤죠. 근데 몇 가지의 어떤 이슈들이 있었어요. 박격포를 이제 60mm하고 80mm를 나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걸 드론하고 절대 1대1 대체는 못해요. 둘 다 필요해요. 60mm랑 82mm를 전부 드론으로 대체한다고요? 물론 제가 60mm를 잠깐 운영해 본 적이 있어서 그걸 뭔가로 바꾼다고 하면 굉장히 찬성하지만 그 무기 체계라는 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핀포인트 공격이나 여러 측면에서 드론이 훨씬 유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의 대대급이나 중대급을 어떤 전진을 막기 위해서 화력 투사를 하려면은 보병 부대에서는 당연히 81mm로 계속 타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격 지속성에 있어서 박격포 대체 없거든요. 심지어 미군도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박격포를 대체할 계획은 없잖아요. 전혀 없죠. 미군은 박격포로 너무 사랑하던데. 쏠쏠히 봤기 때문에 특히 저격수도 박격포로 잡고. 그 고급 장교분인데 참
참 열심히 연구하셨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해서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답답한 게 이 아파치도 그렇고 그 드론도 그렇고 드론 대처도 국방부가 발표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제대로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앞뒤 꽁지 자르고서 발표를 딱 해보니까 너무 오해 소지가 많아요. 맞아요. 사실 이 아파치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좀 다시 검토한다 이런 것도 제일 큰 이유는 돈이죠. 돈이잖아요. 그래서 예. 뭐 지금 뭐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1차 도입 때 대당 단가가 뭐 여러 가지 유지보수 포함해가지고 441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차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해보니까 이제 문제의 보잉 참 세게 부르더만 743억. 733억이요? 그럼 거의 2배예요. 거의 그러면 아파치를 반으로 쪼개서 뭐 파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네. 그러니까 재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산이 있는데 그렇다고 36대의 절반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잠정 보류하고 플랜 B나 플랜 C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언론 게임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잉을 물론 상대로?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업체한테 네. 봐라 이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나온다. 너무 비싸. 예, 뭐 그래서 우리 못 살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랬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헬기 무용론, 전차 무용론 나오고 전차 무용론이 사라지니까 이제 헬기 무용론이 나왔던 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헬기들이 진짜 많이 터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헬기들이 갑자기 위에다 쏘고 그 고가로 쏘고 이렇게 확 튀어버리고 맨날 떨어지는 거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이게 700억에서 조금 더 얹히면 이거 웬만한 경전투기 가격이 돼버리니까 아무리 헬기가 좋아도 전투기보다는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전장 환경이라든지 러시아군의 전술운영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라고 뭐 러시아군보다 딱히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면 거길 장담을 쓸 사람도 없어요. 네. 자체 방어 시스템들을 일단 스펙대로라면 분명히 그렇게 허망하게 공격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러시아군의 어떤 비리와 전체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거 한번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술을 달리했어야죠. 그 광활한 대지에서 나 간다 그러고 그냥 가면 그냥 놔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놔둘 군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산악 지역이고 그렇죠. 정말 쓸모도 있고 또 하나 대안도 있어요. 이제 그 대안을 러시아가 바로 받아서 했잖아요. 사거리가 훨씬 긴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때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굉장히 불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 먼 거리에서 터치 못할 거리에서 때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만 있다면은 아파치 무용론 얘기가 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이 좀 작동이 돼서 대안이 뭐냐? 733억짜리 대당 733억짜리 아파치는 정말 못 사요. 그건 못 사니까 대안이 몇 가지가 지금 생각났는데 그럼 우크라이나전을 반영해서 우리도 사거리가 긴 대전차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검은 가능해요, 안 해요? 되게 아파치 얘기할 때 아파치 무용원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LAH예요. 네, 맞습니다. LAH 잘 나왔어요. 대체할 수 있다. 예, 제가 볼 때 뭐 기동도 좀 뭐 눈에 보일 때 훌륭해요. 근데 에어쇼 같은 데 보거나 다른 데 가서 보세요. 그거 이상 하는 헬기 많아요. 그 기본이에요, 그건 사실은. 그리고 업체가 아무리 뭐 선전을 하지만은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이죠. 파워가 딸리죠. 장착하는 무장이 탑재량이 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존성도 떨어질 그렇죠. 테고. 그리고 아무것도 장착을 하지 않은 원래 버전이 EC-155잖아요. 그 헬기의 항속거리나 작전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LAH는 무장을 하고 가니까 훨씬 줄거든요. 그럼 작전 시간도 1시간 이상은 차이 나요. 분명히 아파치보다. 그러니까 LAH는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대안이 못 된다. 향후에 멈티가 갖춰진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안 된다. 멈티 기능이 갖춰진다 그래도 저도 뭐 에어쇼에 가서 그 LAH를 보고 기동하는 것도 보고 감탄하긴 했지만 제가 느낀 건 그래도 제가 아파치를 대체하지 못하겠지. 근데 단 그건 있어요. 제가 그건 인정하는 게 아파치를 가지고 그럼 멈티하면 되지 않냐는 아파치 만능론자들의 이야기도 또 안 맞는 게 아파치를 사게 되면 우리의 무인기하고 같이 운영할 때에 제약을 둘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뭐만 사요? 미국의 무인기만 산다. 특히 이제 우리는 그레이 이글하고 같이 작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치를 사는 건데 그러면 그레이 이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일단 파이트 투나잇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하려면 지금으로서는 LH가 역시 대안이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LH에 그걸 가지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양산을 더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 사거리가 연장된 대전차 미사일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사실. 청검은 안 돼요. 청검은 사거리 8km밖에 안 되거든요. 사거리 8km에는 바로 공격 당해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네. 사거리 10km가 넘어가는 12, 13km, 14km까지 가는 거가 있는데 LIG 넥스원에서 네. 개발을 하고 있죠.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수출 예정이에요. 그거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모 중동 국가에서 요청이 돼서 LIG 넥스원에서 자체 개발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거기다가 무선 데이터 링크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으로 되는 우리 저 청검보다는 네. 나아요. 한화의 청검보다는. 그리고 사거리 훨씬 깁니다. 사거리 8km라 그래도 8km 지점에 쏘지 못하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 국군의 날에 아파치 헬기가 훅 비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깊은 인상을 심어주긴 했는데 미군도 지금 헬기를 쓰고 있는데 미군 쪽에서도 헬기 무용론이라든지 뭐 대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보통 무기 체계 생존성 혹은 무용론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체계 하나의 생존성과 체계 하나의 성능을 보는데 요새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다영역 작전 그리고 모자이크전이잖아요. 같이 쓸 수 있는 자산이 다 방어를 제공해 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 헬기에는 어떤 방어 기제가 있으니까 그것뿐이 못해. 그래서 무용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장 환경이라는 게 급속도로 바뀌고 거기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얘기한 건 일종의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군에서 그런 대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미국이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실전을 경험한 국가인데.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대체 무기가 없는 건 아니고 미국은 차세대 헬기 사업으로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말씀하신 게 키예요. 미국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우리랑은 좀 다른 거예요. 당장 여기서 끊고 일로 가. 이게 아니라 극단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 또 아파치로서 최대의 성능을 이끌 수 있는 걸 할 때까지는 가. 그러나 이건 한계는 분명해. 미래전에는. 그래서 미래전을 대비한 헬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동 헬기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바탕을 둔 공격 헬기 사업도 곧 나올 건데 어찌됐든 저에 대한은 그게 그 아까 얘기한 그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이 사실 중동의 이름을 따서 알테이라는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그거를 장착하는 인티 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기존의 아파치 36대로 필요할 때는 18대 나눠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또 남는 예산으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공격 헬기 예산에서 안 되면 어디를 잡아요? 기갑 쪽을 잡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흑표 전차에 4차 양산에서 APS 시스템을 장착 못한 걸로 결정 났지만 지금 기반 기술이 다 있으니 바로 가자는 얘기죠. 그 예산 가지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잉 관계자는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2차 도입 예상가가 730억 되면 우리가 만약에 또 나눠 사겠다 그러면 얘들은 다음엔 1,000억 부를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럴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이라는 게 뭐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여기서 쓰면 저기가 빵꾸나고 저기가 쓰면은 이쪽이 빵꾸나는 거라서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외산 무기체계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도입해서 사용하고 소모되면 교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적 노하우가 쌓인 것도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파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헬기 싼 게 있느냐? 저는 지금 미 해병대가 쓰는 바이퍼 정도밖에 안 떠오르는데 바이퍼도 가격이 싼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코브라를 이미 교체했는데. 예, 그렇고 또 바이퍼를 생산 라인을 다시 깐다는 것도 문제고 중고 바이퍼 그거는 전 반대고요. 지금으로서는 아파치 그러니까 항속거리 작전 반경 때문에 그 제2신속 대응사단을 위한 거라면 아파치 외에는 아직은 대안이 없는데 우리가 신규로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최대 10년은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파이트 투나잇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것은
대안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건 너무 비싸고 제가 볼 때 이런 정도면 잠정 보류라는 게 아니라 아예 드롭해야 돼요. 한번 세게 치고 나가서 보잉도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우리도 대안이 있다. 우리도 생각이 많다. 뭐 이런 식의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거 물론 필요한 무기 체계 제2신속대응사단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고 생존을 보장할 때 도움이 되는 무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겠는데 이게 뭐야 이게 2배나 불렀어요. 우리를 너무 쉽게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그리고 그쪽도 알겠죠 보잉도 얘들은 우리 거밖에 못 사 그런 생각들도 좀 있어서 방사청이랑 군 관계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좀 그런 거 하라고 월급을 많이 받고 신분이 보장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협상해야죠. 네, 잘 협상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아낀다고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네. 만약에 여기서 한 500억 정도를 해주겠다. 이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라면 콜하죠. 500억 정도. 500억 정도면 콜. 사실 그 단가 그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을 짰었어요. 근데 너무 세게 부른 거죠. 441억인데 2차 500억이면 물가 상승 비율 정도 하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733억에서 어떤 게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과감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운영 노하우가 있으니까 과감히 절약할 건 절약한다 그러면은 협상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걸 따져서 일단 군에서는 잠정 보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롱보 아파치 헬기 36대 도입 사업이 보류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제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체 혹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관련 뉴스들이 전해지면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